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고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고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없어져가지고 우리 삶도 조금 더 안정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2021년 1월 1일 맞아, 1, 2개월 됐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이 인력을 이렇게 알라딘을 통해서 구매를 한 게 있는데, 같이 이 시작을 1월 1일 시작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요. 스누피 2021 인력입니다. 인력. 짜잔. 이야, 1월 1일이에요. 우와, 여기 보물이 그득한데 우리 우구님들께 이런 보물이 가득 하시길.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냐,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면서 저는 어떻게 미래 계획을 짜고 그것을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는지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계획을 짤 때마다 항상 기억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끝에서 시작하라. 지금 당장 오늘 뭐 할지, 일주일 동안 뭐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인생의 끝에서부터 생각해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는 제가 예전에 정말 감명 깊게 봤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습관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이 끝에서부터 생각하는 걸 습관처럼 하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요.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 그리고 패러다임을 매사를 검토하는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오늘의 행동, 내일의 행동, 내주의 행동, 그리고 내달의 행동 등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행동, 일주일의 행동, 한 달의 행동, 1년 동안의 행동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과정들의 기준이 되는 게 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인생계획이라는 책도 제가 좀 이런 계획들을 짤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의 80페이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에서 시작하라. 휴가를 계획할 때도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의 지도를 그릴 때는 두말할 것도 없다. 당신은 어떤 결말을 원하는가? 결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서의 시편에 관련된 문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어떤 다른 책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 물론 여기를 먼저 읽어보긴 하지만 바로 또 다른 책도 바로 가지고 와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인생계획이라는 책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이 성경에서 제가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노란 줄로도 그어놨는데요. 이 성경은 한중병음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할 때 성경 공부도 하면서 중국어 공부도 같이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구입해 뒀었던 건데요. 저는 사실 뭔가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성경 같은 거, 불경 같은 거, 이런 경전들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여러 가지 경전들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경전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성경에 시편 92편 12절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날 계수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수한다는 게 뭐지 싶죠?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계수라는 단어의 이 중문을 보면은 계수가 숫자를 세다라는 한자어거든요. 즉 앞으로 내가 살 날들을 스스로 세워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서 뭐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책들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으신가요? 사실 뭐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이런 삶이라는 과정 중에 그냥 마지막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마지막 과정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살아갈 나의 행동들, 뭐 인간관계라든지 내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글을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그 날들을 정말 글 쓰는 활동으로 채우고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딱 정립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1년 동안 뭘 할지, 한 달 동안 뭘 할지, 일주일 동안 뭘 할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뭘 할지가 확실히 정립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섰으니까 이제는 과정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2021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앞으로 죽을 날, 그 작가로서의 모습으로 죽으려면 한 해 동안 어떤 활동들로 나의 시간들을 채워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작가로 살려면 올 한 해 목표는 그래도 독서량은 한 300권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작가니까 매일 한 편의 글은 이렇게 작성해 봐야지 라는 이런 목표를 잡는 거예요. 1년에 300권 독서, 그리고 매일 한 편의 글,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년에 300권 독서, 매일 한 편의 글은요, 이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저의 욕망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무런 현실 감각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가를 보는 거죠. 제가 2020년에 읽은 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총 140권의 책을 읽었고요. 글쓰기는 일주일에 3편씩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한 해가 지났다고 갑자기 1년에 140권 읽던 사람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리고 글 쓰는 양도 2배 이상으로 늘려버리면 사실 이게 유지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난해의 저의 모습은요, 일주일에 3편씩 글 쓰는데도 정말 허덕일 정도로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역량은 3편 정도가 한계라는 거죠. 뭐 많아봐야 일주일에 4편 정도? 근데 아직은 4편도 좀 무리인 것 같고, 저한테는 일단은 3편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 4편, 5편 이렇게 늘려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량도 그래요. 1년에 겨우겨우 140권 읽은 제가 갑자기 300권을 읽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작가로서 글 쓰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독서량을 그렇게 늘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독서량은 그대로 한 150권 정도로 동결을 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읽은 책들의 종류가 어떤 책들인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들 위주로 제가 읽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들은 앞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좀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올해에는 제가 조금 더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보통 고전이라고 하죠. 그런 고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처럼 140권? 이거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한 해 분량을 아예 그냥 50권 정도로 낮췄습니다.
책 권수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왕이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책들의 시간들을 더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2021년 한 해 동안 제가 할 거는 작가로서 살기 위해서 50권의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총 52권이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3편씩 열심히 글을 써서 작가로서 꾸준히 발전해 가는 게 한 해의 목표고요. 물론 당연히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일주일에 최소 2편씩은 이렇게 만들어 볼 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도 같은데요. 자,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서 생각해 보는 것. 내 인생의 끝을 생각을 하고 그 기준대로 1년 한 해의 목표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짤 때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바, 욕망이죠. 그 욕망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걸어오고 있었던 나의 습관과 결과물들을 반영해서, 즉 현실 감각을 반영해서 현실감 있는 목표를 짜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종이 한 장에다가 1년에 50권의 양서, 일주일에 3편의 글, 일주일에 2편의 영상, 이런 식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시각화해 두는 거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2021년 한 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한번 반영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목표를 잡으셔서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권씩 독서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좋은 책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기부기TV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독서 인증도 하고 제가 생방송에서 풀어드리는 책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